부자 습관 5화. 매일 부자 되는 습관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은 가난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6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들만 하는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부자가 될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삶을 사는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이 임원 승진까지 대략 22년이 걸리며 임원 승진 확률은 1000명 중 7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은퇴를 하면 뭘 하면서 살아가지?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더 이상 가난을 대물림 해주기 싫은데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일푼 이민자에서 전세계 매장 1300개를 보유한 4천억 자산가이자 사업가 김승호 회장 수저에서 지금은 엄청난 부를 이룬 자수성가 부자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역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운이 따라줘야 하고 또한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는 지능이나 재능이 아니라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자들만이 하는 6가지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모든 부자들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이 두 형제의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같이 달랐습니다. 형은 평생을 노숙인 신세를 면치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형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동생은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노숙자로 사는 형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20년 넘게 벽에 걸린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의 글이 드림 이즈 노웨어라는 글입니다. 나는 그 액자를 보며 액자의 글 그대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꿈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집에 있는 그 액자를 보았습니까?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액자를 보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액자의 글이 나를 좌절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액자의 글을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을 볼 때 띄어쓰기를 달리해서 보았습니다. 노웨어의 가운데를 띄었으면 나우 히어가 됩니다. 그러면 말의 뜻이 달라져 꿈은 지금 여기에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일,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접근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인생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위와 같은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회사에 대한 불평, 동료에 대한 불평, 일에 대한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 자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음에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경우지요. 된다 해도 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자꾸 안 된다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지요.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과정을 칭찬하며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희망을 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여 비관하고 난 역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할 수 없고 평생 그 단계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두 경우 다 평생 못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누구는 희망을 안고 살고 누군가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에 삶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손해될 것은 없으니까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시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성공에 가까워지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에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의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살인이나 자살에 이르는 상당수의 경우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될까봐 또는 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때때로 가정을 파탄시키거나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가 더 나은 결과로 돌아올 것을 믿을 때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런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앞에서 안 되니까 반복해 봐야지 하며 도전한다면 금세 두려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앞에서 망하면 다음부터는 성공뿐이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의 두려움이 더 큰 소망을 위한 디딤돌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단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장 큰 패배자다. 셋째, 운동을 하라.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 토마스 콜린은 그의 책에서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의 습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자들의 하루 습관에는 공통된 특정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 패턴을 분석한 결과 76%가 하루 30분 이상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기 위해 연간 유동자산 약 35억 이상을 보유한 233명의 부자들과 연간 유동자산 약 550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진 128명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자가 되는 습관을 추적하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건강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에 매우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 85%가 동의를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13% 만동의하였습니다. 위 결과로 보면 부자들 10명 중 8.5명이 건강이 부를 이루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생각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10명 중 8.7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자 토마스 콜린은 이 결과에 대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더 많은 생산성을 일으키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며 자수성가 부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 습관은 하루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그 생산성이 부를 확장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려 147조 자산가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모든 일을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몸 상태가 좋아지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며 반려견과 함께 달리기를 즐긴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수성가 부자들이 실천하는 것처럼 건강한 운동 습관은 꿈을 이루고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성공을 하고 싶다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나의 모습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이 쌓여 습관이 될 때 진정한 삶의 변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메모 습관을 가져라.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누구보다 더 바쁜 생활을 보내기 때문에 평소 삶의 방향성이 흔들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향성이 흔들릴 때 자기를 바로 잡아주고 삶의 계획대로 일상을 이끌어주는 힘을 가진 것이 메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신 메모광은 빌 게이츠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그때 기록해 둔다고 합니다. 메모하는 방법도 독특한데 그냥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를 사면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생각을 적은 후 일주일 동안 이 메모에 대해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는 악몽 메모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빌 게이츠가 메모한 기록이 유출되어 주식이 11%나 급락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메모에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유협 요소들을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런 악몽이 현실이 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 충격에 빠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매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메모가 남긴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습니다. 버진그룹의 리처드 그랜슨 회장은 사소한 메모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록해 둔다고 합니다. 핸드폰보다는 종이에 메모하는 것으로 좋아해서 늘 노트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역사적인 인물들 아인슈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링컨, 에디슨 등도 유명한 메모광이었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메모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첩이 아니라도 스마트폰의 메모 기능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메모해야겠다는 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부자들은 메모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모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메모를 해야 합니다. 매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도록 메모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하나 시작한 메모들이 모여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생각을 지니며 확신을 갖고 시작해 갔으면 합니다. 5째, 자신에게 투자하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태어나고 길러지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어진 일이든 내가 원했던 일이든 결국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계인 그 인생의 유한한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다 합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물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대, 30대에는 특히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이 부를 이루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을 번다는 것은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든 투자가 성공하든 결과를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정직하기보다는 운과 타이밍이 중요하고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기준보다는 남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 결국 부를 남들보다 정직하면서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노력 없는 성공은 허무함을 낳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쉬운 성공을 늘 갈구하지만 쉬운 성공이 주는 이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늘 고민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나는 뒤처져 가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겁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재능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경험과 지혜라는 형태로 본인에게 축적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누군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정의하고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6째, 독서를 하라. 부자들이 책을 즐겨 읽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 독서와 성공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부자 되는 습관, 리치 헤비츠의 저자 토마스 콜린은 223명의 부자와 128명이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자의 습관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독서 습관은 천지 차이였는데요. 부자의 경우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이 88%였던 반면 가난한 사람은 단 2%만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부자의 64%가 출퇴근 시 차 안에서 오디오북을 들었으나 가난한 사람 중에는 5%만 여기에 해당됐죠. 그렇다면 TV 시청 습관은 어떨까요? 같은 설문조사에서 부자의 60% 이상은 TV 보는 시간을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제한했는데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20% 정도만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TV를 시청했다고 하네요. 응답자의 80%가량은 1시간 이상 TV를 시청했다는 이야기죠. 이렇듯 매일 책을 읽고 TV는 상대적으로 멀리하는 것이 부자들의 대표적인 습관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리더들 중에는 독서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이자 세계적인 슈퍼 리치인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광이었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책을 읽은 뒤 소감을 항상 책 귀퉁이에 메모하고 이를 정리해 지인들과 함께 나누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칭을 가진 투자의 DJ 워런 버핏은 하루에 5-6시간을 신문과 책 읽기에 몰두한다고 하는데요. 투자 정보 관련 책과 신문, 잡지,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뉴스레터 등 자신의 전공 분야인 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7세에 경제 관련 서적을 읽고 11세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의 고향 오마하 도서관의 책을 모두 읽었다고 하니 진정한 독서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왜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독서는 그 자체로 내게 큰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되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 지식도 없이 시작하는 것과는 천양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책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면 비교적 짧고 또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을 흡수하고 체화해 내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책이 유일한 것입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 물론 좋지만 몇 권의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를 시켰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책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하며 실천하게 될 때 비로소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와 책을 읽고 TV를 멀리하며 할 일을 메모해두고 규칙적인 운동과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하며 실패를 해도 두려움 없이 생활을 하는 좋은 습관은 키우고 나쁜 습관은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이처럼 뚜렷하게 습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자 되는 습관이 부자가 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시겠지요? 알고 있다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부터 당장 부자 되는 습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DL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